H 밑에다가 점을 찍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쌍히읗입니다. X 밑에다가 점을 찍었거든요. 이것은 츠 발음이 돼요. 쿵캐리 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B 아래 가로막대기를 해놨다. 이것은 비오발의 이용으로 해놓은 겁니다. 헤르만 쿵캐리. 근데 그것이 일반 언어학자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1977년에 국제 세계 통일안에 받아들여졌어요. 쿵캐리 만든 게.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 지금도. 쿵캐리 한 건지 그 있던 걸 그냥 지내간 건지 아니에요. 쿵캐리 하고 그 다음에 카우치가 게시뉴스 이런 사람들이 문법책에다 이걸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그 집단 세력이 강해요. 헤르만 쿵캐리 동문학자였거든요. 해놨는데 보니까 그게 맞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책에 라틴어로 표기가 안 되는 히브리어를 쿵캐리 만든 걸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 문법 뭐 이렇게 그런 그 주석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기대를 하는데 되겠죠. 한국에 쿵캐리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일본어 문자의 발음은 세계 문자에 따라오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발음을 잘 못해요, 일본 사람들은. 라틴어 로마자 발음을 그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김치라고 하면 기무치 이런단 말이에요. 기무치. 김하고 받침으로 쓰지 않고 그걸 초중으로 기무치 이렇게 나가. 그 음절이 실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해요, 우리들. 그러나 한글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에 있는 모든 자음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요돌성의 목젖 떨리는 소리 리을은 얼마나 신기한가. 그러므로 이제 훈민정음 자음 28자의 한글과 이 체자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가르쳐져야 하겠으며 세계로 나아가는 문자가 되어 로마자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말의 음역이 로마자의 음역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로마자의 자리를 잡는다, 그야 한글이. 그래야 이게 세계적으로 뭐 지금 뭐예요, 그 한류 노래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거 못지않은 힘으로 나가는 게 문자란 말이죠. 문자. 문자로만 나가면 대포, 군사, 인구 필요 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해 나가는 거죠. 네. 한글의 외래 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기호의 액센트 표기예요. 근데 액센트가 우리에게 없거든요, 현재. 이런 훈민정음의 세계 문자와 제한하는 악센트 표기를 활용한 외래어 표기 방법과 이를 이용한 입력 장치가 핵심 사안이 목표가 됩니다. 제가 그 특허 출원해서 바로 이걸 받았습니다. 예, 발음 기호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출원해 놓은 거예요. 서구의 액센트와 중국의 사성, 도조가 훈민정음의 평상 거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액센트 알죠? 여러분, 악상 떼기, 악상 그라브, 시르콩플렉스, 뭐 불어에는 트레마 이렇게 있거든요. 영어에는 주로 악상 떼기 발음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복합 명사가 올 때는 악상 그라브, 그렇게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평상거입이라고 하는 4개의 고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훈민정음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글의 외래어 표기는 일본의 가타카나의 외래어와 표기나 서구의 발음 기호보다 훨씬 간단 명랑하고 쉽게 별도의 발음 보호도 없이 외래어를 발음되는 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뒤를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서구, 중국과 동남아, 타일랜드에도 액센트가 있습니다. 언어는 대개 액센트 표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글리에서는 물론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들이 자체의 단모음, 파타카, 단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장모음, 카메츠, A 위에 이렇게 가로막대기 하고 요거 이게 장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최단 모음 있죠. 최단 모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최장 모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6개만 알아놓으면 얼마든지 이걸 우리가 종횡무진으로 사방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한글은 억양을 가지면서도 고저 표기가 없는 문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음절의 평상과의 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성통에 평 하면 장모음을 평성은 편안하고 부드러우니 봄이라. 상, 돌 위로 올려 상성은 부드럽고 들어올리니 여름이라. 그 다음에 거성은 들어올리고 씩씩하니 가을이라. 이 빠르고 약한데 빨리 끝나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의 고저가 중국의 제1성 엄마, 그 다음에 옷감 그 다음에 뛰는 말, 그 다음에 사성은 이렇게 얼른 끝내요. 이 욕 하는 소리로 같은 마인데 그 어떤 고저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 달라지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 언어 프랑스에도 트레마, 악상떼기, 악상트라고 시로콩프렉스 이게 4개.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액센트 부호를 평상거입에 가지고 있느냐, 훈민정음 이걸 가지고 있느냐. 근데 귀찮아요. 그 액센트 일일이 붙이려면은 글씨가 좀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나 앞으로 훌륭하게 날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총정리 3개의 문자, 한글, 훈민정음, 로마자, 히브리어. 현재 현행 한글은 자모와 무악센트 문자로 3개 문자 로마자, 중국어와 히브리어 문자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한글로는. 그럼에도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인 문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일대 모순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모순과 한글의 퇴락을 벗어나서 한글이 다시 세계 문자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사라진 4개의 자모, 그러니까 3개의 자음이죠. 사이시오토고 또 꼭지 이응어고 된이응, 여린 히읗 그렇게 3개고 아래아자, 의어 그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연음 자음, 자음 밑에 동그라미들 쳐놓은 것들 그런 거를 찾아서 라틴어와 음가를 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 평상거입, 음절 위에 모음 상위에 붙여서 발음교 없이 외래어 음가 표기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한글은 3개 문자가 갖지 못한 음절, 모음이 악센트 표기 문자가 됩니다. 별지 문자 덤표 참조는 이제 제가 프린트를 해왔지만 한꺼번에 이거 다 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자한테 드릴게요. 학보사 그러면 이거 샘플로 해서 찍어. 그러면 신문에 그거 난단 말이야. 모든 학생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할아버지가 이걸 연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20대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해야지 이게 노인네가 이걸 해서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걸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참 감사하게 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